드세요? 혹시 그 영상 찍으신 분 아닌가? 에어컨 좀 키면 더워요?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 비디오 팟캐스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벌써 두 번째인데요. 사실은 방금 전에 찍었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나눴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지난번에도 살짝 예고를 해드렸지만 아마 테슬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분의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 혹평을 하신 그 영상이 있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하고 잠깐 봤어요. 사실 잠깐 보고 말았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게 뭐 이런 방송이 또 조심해 뭐 이런 영상이 다 있나 하고 말았는데 워낙 제목도 자극적이고 이제 테슬라가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찍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영상을 이제 정주행을 한번 다시 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설명드린 것만 이제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안 보셔도 돼요. 네. 안 보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사실 내용을 다 봐야 되니까 봤죠. 근데 2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상당히 화제가 된 영상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믿어버리실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채널에 이제 그 애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대부분 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 영상 링크 이렇게 올리고 뭐 하시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또 반박 영상을 한번 좀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 테슬라 전문가를 좀 모신 김에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아마 좀 무섭게 생긴 분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그 영상 찍으신 분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관중분이 한 명 어쨌든 오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 영상을 처음부터 쭉 좀 봤는데 맨 첫 번째 만듦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듦새 얘기를 하면서 네. 본네트가 이렇게 뭐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본네트에 이렇게 고무 실링 처리 같은 게 다 돼 있는데 테슬라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막 물도 튀고 또 막 흙탕물 같은 것도 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차가 뭐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네.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차의 시각에서 자꾸 쳐다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엔진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죠? 저기 물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수납 공간이 앞에 있는데 그 부분은 고무 실링 처리가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오염될 수 없게 돼 있고 여기는 엔진룸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커버가 다 씌워져 있고 워셔액 넣는 워셔액 구멍만 하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그 전통적인 차의 엔진룸을 자꾸 생각하니까 왜 차가 이런데 마감을 뭐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뭐 단차 창틀에 물때 유격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뭐 테슬라의 마감이라든가 만듦새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유일하게 약간이나마 공감을 한 부분은 뭐 이거는 맞아요. 사실 네, 그거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단차가 뭐 유명하기도 하고요. 네, 워낙 유명하죠. 네. 안 맞거든요. 제 차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정도 나머지 단점들은 사실 이제 크게 별로 공감하는 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단차 자체도 뭐 좀 보기에 그런 거지 뭐 기능상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수준이라서 그리고 또 유저들이 받는 차량들을 보니까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차보다도 더 나중에 받으신 분들은 맞아요. 훨씬 개선이 네, 되어 네.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이게 2012년 정도부터인가 나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직수입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네. 그분도
내 차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 거라고 그런 얘기 항상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초창기 2012년, 13년쯤에 모델 S를 구입한 분들 입장에서는 차가 엄청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 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뭐 사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뭐 앞으로 구매자분들이 사실 때는 훨씬 더 이제 괜찮은 상태로 이제 차를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차 인도받았을 때 전혀 몰랐어요. 단차라는 용어도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저 차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네.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테슬라의 뭐 패널 갭,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마감 이런 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 차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센터에 가서 뭐 이거 좀 봐주십시오 해서 조금 개선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또 그런 문제는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면 조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정 눈에 거슬리면 가서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단차, 마감 품질 이건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그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물을 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 매장에 있는 차가 실제 인도받는 차하고 똑같은 차잖아요. 그렇죠. 매장에 있는 차가 특별히 뭐 단차 없는 차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 아, 이건 내 시각에서는 도저히 탈 차가 아니다. 이러면 뭐 그냥 마감 좋은 차 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 실제 매장에 가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구입을 해놓고 나중에 차가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 구입할 때 이미 다 보고 구입한 차일 텐데. 그 다음에 이 시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처음에 사실은 처음에 이 차를 인도받고 앉았을 때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타던 차는 이런 버킷 시트 형식이 뭐 이런 것 같은데 전혀 이렇지 않고 그냥 평평한 시트였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게 뭐 되게 이상하더라고. 엉덩이도 좀 끼고 허리도 이렇게 꽉 잡아주고 하니까. 근데 한 일주일? 그 정도 지나니까 훨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 기존에 제가 타던 시트는 좀 차가 흔들리고 이러면 뭔가 그쵸. 안정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사람과 관계없지만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타신 분들은 손잡이를 잡아야만 이게 되는데 이렇게 몸도 좀 잡아주고 엉덩이도 꽉 끼게 잡아주고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버킷 시트 흉내를 약간 내긴 했는데 엉덩이가 너무 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시트가 네. 버킷 시트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엉덩이가 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마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사실 낄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럼버 소프트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트 높낮이를 조정하고 그리고 네. 뭐 헤드레스트도 조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 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 포럼 봐도 그런 종류의 이제 불만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버킷 시트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기도 한 게 테슬라가 이제 사실은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일론 머스크도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테슬라 모델 S는 BMW M5를 타겟팅하는 스포츠 세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포티 주행이 가능한 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버킷 시트를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트가 약간 딱딱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냐면, 벤츠 S 클래스랑 이제 테슬라 모델 S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S니까 가장 최상급 라인이고. 근데 이제 그 둘은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벤츠 S 클래스는 굉장히 편안한 차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시트도 좀 딱딱해요. 그에 비해서는. 그리고 버킷 시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엉덩이가 끼이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엉덩이가 좀 크신 분인가 봐요. 뭐 시트 포지션을 좀 바꿔보던지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평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제 지인들 다 앉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네. 못 들어봤습니다. BMW M5 뭐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스포츠카인가요? 그게 이제 스포츠 세단이죠. 아. 예, 모델 S랑 사실 크기도 좀 비슷하고 되게 크고 강력한 차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P 모델 정도면 이제 그런 M5랑 비교해서 봤을 때 비교해 볼 만한 차량이죠. 모델 S가 이제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스포츠카 같은 거를 들고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스포츠카 입장에서 공격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네. 아까 S클래스 같은 이제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단의 입장에서 또 사실 그렇죠. 세단의 입장에서 보면 서스펜션이라든가 시트나 이런 거는 또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S의 장점이
적절히 이제 편안한 세단이면서도 스포티한 주행을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또 이제 반대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얘는 뭐 편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스포츠카처럼 트랙을 잘 다니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리뷰 영상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드라이브 보드에서 브레이크 홀드가 걸린 상태에서 차 문을 열면 뭐 벤츠 뭐 이런 좋은 차들은 자동으로 파킹 모드로 가는데 테슬라는 안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드라이브 기어를 넣었고요. 브레이크 홀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파킹으로 가잖아요. 예, 파킹으로 바뀌었네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이건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왜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말로만 했거든요. 실제 보여주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니까 파킹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됐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원래 제가 네. 처음에 차 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 혹시나 모르고 파킹에 안 놓고 운전자가 내리더라도 차가 알아서 주차 모드로 들어가주는 그런 기능인데 뭐 아무 문제 없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예, 실제로도 저는 파킹 브레이크를 안 넣고 내리기도 해요. 왜냐면 자동으로 걸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그 테슬라 얘기할 때 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이 물리 버튼을 다 없애버리고 네, 이 스크린에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조작하기가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다. 그 얘기를 꼭 하죠. 자동차 리뷰할 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에어컨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에어컨을 켜고 싶으면 보통 그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손 감촉으로 이렇게 킨다거나 다이얼을 돌린다거나 이게 되는데 이게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화면을 봐야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컨 킬 때 여기서 이렇게 키세요? 규민님은? 아니요, 저는 여기서 안 켜죠.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대.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앞에 보면서 손만 꾹 누르면 에어컨이 켜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누르지 않고 그냥 다이얼만 올리거나 내려도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에어컨이 켜지게 돼 있죠. 그렇죠. 끌 때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되고요. 네. 물론 이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뭐 설마? 이렇게 네, 설마 리뷰를 할 때 차를 좀 알아보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기본적인 뭐 그 자동차에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는 보고 리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내용으로 리뷰를 했다면 나중에 고정 댓글이라도 써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 알았던 거다 이렇게 댓글을 올린다거나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영상을 내려야죠. 그 정도 상황이면. 그렇죠. 근데 그리고 틀린 정보를 올려놓고 그냥 지금까지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20만 뷰가 지금 넘어가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저 핸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저기 맞아요. 심지어 저기 위에 있는 썰루프까지도 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썰루프 있는 네, 모델들은. 네,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맞아요. 음성 인식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거의 대부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또 반면 오토파일럿이 있기 때문에 네. 오토파일럿을 걸어놓고 터치 스크린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맞아요, 여유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저도 정말 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행을 하다가 뭔가 메뉴 들어가서 좀 복잡한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주행 중에 그런 설정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앙 컴퓨터 들어가면 그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 규민님 따라서. 말씀한 것처럼 오토파일럿 잠깐 켜고 네.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몇 가지 좀 하고 한 뭐 5초 내지 10초 정도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사이에 전방 주시 조금 안 한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자율주행으로 혼자 알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메뉴를 뭘 만져야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위험하지 않게 조작은 사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전대 위에서 그 조작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제 리뷰에 이런 기능들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에어컨 히터 켜고 끄고 온도 올리고 내리고 팬 속도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다 되고 화면 또 밝기 조절되고 전화 걸고
또 연락처 찾아서 전화 걸고 또 최근 통화 목록 찾아서 전화 걸고 뭐 그런 기능 여기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물론 음악도 당연히 여기서 음악도 켜고 끄고 볼륨 조절하고 그런 것까지 다 되고요. 네. 아무튼 설마 그런 거를 모르고 리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이 한번 먹통됐대요. 네.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실제로 먹통된 상황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눌러도 먹통이 돼갖고 위험했다 운전 중에 그 얘기를 하던데 네. 제가 한 1년 정도 이 차 운행을 했는데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먹통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 얘가 이상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냥 재부팅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을 저게 먹통이 된다고 해서 왜 위험한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죠. 왜냐면 얘는 그냥 무슨 음악 듣고 내비에 알려주는 정도의 용도지 차 운전하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주행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인가 두 번 리셋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먹통은 아니었고 GPS를 잘 못 잡아서 이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리부팅을 하는 동안 그 운전을 다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막 뭐 전혀 운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걸 왜 위험하다고 물론 하는지 뭐 소프트웨어 버그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나요, 개발자님? 없죠. 네, 그거는 없고 그 거의 신의 영역 아닐까요, 그건? 네, 다른 업체들도 아마 이렇게 큰 터치스크린 사용하는 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도 재부팅은 뭐 가끔 안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뭐 발생 안 할 수가 없는데 전혀 자동차 주행 중에 위험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그분이 그 영상도 찍어서 그 올리셨더라고요. 이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을 했대요. 근데 네. 1분? 그러니까 핸들에서 손을 놓고 1분인가 지나면 경고가 울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꽉 잡았대요. 네. 제가 그 영상도 봤는데 막 팔을 부들부들 하면서 꽉 쥐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계속 경고가 울리더니 결국 오토파일럿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뭐냐 대체 무슨 자율주행 그 기능 최고의 뭐 회사라는데 그래서 뭐 엄청 실망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이야기네요. 웃기죠, 그거. 예, 이게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 건데 뭐 아마도 이게 진짜 알면서 그러셨던지 일부러 알면서 그랬을까. 아니면 진짜로 이런 자율주행이나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땐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알면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본인의 그 당황스럽네요. 네, 예. 인격이 있는데. 이게 저희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차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핸들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런 센서는 핸들이 얼마나 돌아가려는 힘이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핸들을 뭐 이렇게 진짜 꽉 잡고 있는다고. 그 아이폰이나 그 스마트폰처럼 사람의 피부를 뭐 인식해서 사람의 손이 네. 있느냐 이걸 인지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죠? 이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도 그 영상 올린 적 있는데 오렌지라든가 자몽을 이렇게 여기에 끼워 놓는다거나 물통을 올려 놓는다거나 하면 핸들에 손을 안 잡아도 네.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이 핸들 위에 뭔가 무게감이 있는 것이 올려져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손이 좀 무게감 있게 올라가 있어야지 핸들을 꽉 쥔다고 인식을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반자율주행 되는 차량들은 다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현대도 뭐 벤츠도 다 뭐 그런 벤츠, 방식이던데. 제가 타본 아우디, 뭐 벤츠, BMW 다 마찬가지고요. 다 그- 그런 부품을 근데 씁니다. 그런 차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 카메라가 붙어 있어서 운전자가 정말 전방 주시를 하는지 카메라가 보고 있다가 전방 주시 안 하면 오토파일럿이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이 해제돼 버리는 뭐 그런 회사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캐딜락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제품을 아. 낼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말고는 전부 그쵸. 그 방식이잖아요. 네, 간단히 사람의 말해서 손을 인식하는 방법이. 핸들에 가해지는 토크가 있는지 토크, 없는지 네.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그거를 근데 물론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영상을 올렸다면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내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창피하니까. 선 넘어 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초창기에 그 이걸 올리면서 사실 저도 그때 규민님 때문에 그걸 알았는데 자동 주차 뭘 제가 리뷰를 하면서 네.
그 여기에 이제 그 스크린에 뜨는 아이콘이 저는 자동 주차 탐색 버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리뷰할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규민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된 정보를 제가 영상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 고정 댓글인가 아니면 자막인가 뭘 뒤에 추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사실 업로드가 된 후에는 네. 그걸 편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막을 넣어가지고 제가 잘못 알았던 거고 이건 이런 식이면 이렇게 해명을 해놨었거든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주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얘기를 했는데요. 고속에서 앞뒤가 따로 놀고 뭐 서스펜션이 뭐 이렇게 뭐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가면 뭐 이렇게 목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서스펜션은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뭐 그러면서 무슨 똥 멍청이가 세팅을 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쓰레기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정도인가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테슬라 욕을 하시면서 네. 역시 차는 벤츠지 이러면서 벤츠는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테슬라 자체는 벤츠가 세팅했습니다. 아, 서스펜션도요? 네, 서스펜션 이제 포함해서 그런 세팅들을 벤츠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모델 S가 이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잘못된 세팅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칭찬받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테슬라 서스펜션은 단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츠 S클래스 이런 고급 세단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형 세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테슬라 모델 S의 서스펜션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점들이 그러냐면요. 테슬라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다른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지지하는 부분보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들은 서스펜션을 엔진이 위에서 누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무거운 물건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갸우뚱 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차들이 롤링이 생기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포츠카들이 납작하게 만드는 이유도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테슬라는 세단이더라도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무게 중심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복원력이 훨씬 높아요. 그 매장에 가면 그 다 까놓은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걸 구경해 보시면 서스펜션 이게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 있는 게 서스펜션이죠. 그게 그쵸. 더 위쪽에 있더라고요. 배터리보다. 그래서 테슬라 서스펜션을 살펴보면 그 뼈대에서 플랫폼에서 서스펜션이 제일 위에 있어요. 서스펜션 접점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모터고 뭐 배터리고 무거운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서스펜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이제 그런 꼬불꼬불한 산길 도로를 이제 가서 차 성능을 테스트를 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살펴보는 게 차의 롤링이에요. 이제 차가 얼마나 이렇게 갸우뚱해서 그 이제 자기 포지션을 잘 회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스펜션이 담당하는 영역인데 그걸 테슬라를 가지고 해보면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차들 타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테슬라는 롤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서 너무 없기 때문에 이 그 와인딩이 사실 어떤 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취미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차가 이렇게 튀어나가려는 힘을 지탱해 나가면서 극한과 극한의 경계를 오가는 그런 취미생활의 일종이 되는데 테슬라는 거기 가서 와인딩을 하면 너무 안정적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서스펜션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쓰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인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차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좀 더 다양한 차를 타보시면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서스펜션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스포츠카라든가 스포츠 세단은 잘 안 타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 그 같아요. 막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네. 그런 안락한 차만 타다 보니까 네. 사실 서스펜션 좀 이렇게 하드하게 되어 있는 편이죠. 네. 스포츠 세단이니까. 약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요철이라든가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부분 지나갈 때 약간 통통거리는 느낌은 있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예전 타던 차가 이제 뭐 약간 물렁물렁한 세팅의 서스펜션이었는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걸 쓰레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 주제가 나오면 그 스포츠 카를 그 안 타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 뭐 이렇게 멀티링크 이런 간단한 서스펜션도 아니고 WC-본 이런 복잡하고 비싼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가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테슬라 하면은 뭐 오토파일럿 말고 최고의 장점이 가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속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스타트가 되게 느리잖아요, 이게. 네.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속도는 좀 붙게 되는 시기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거의 폭발적으로 튀어나가고, 이제 물론 시속 한 150이 넘어가게 되면 초반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측면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르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차하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하고는 다른데, 근데 그걸 자꾸 예전 전통적인 차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뭐 가속감이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테슬라의 가속력은 이제 엄청나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이제 가속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살펴보면 테슬라는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속 충격도 없는 거죠, 아예? 그쵸, 변속 충격이 아예 없는 거죠. 변속 충격도 없고, 그리고 초장에 이제 토크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랑하는 이제 그 최고의 제로백 카운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그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좋은데요. 첫 번째는 엑셀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보통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누르면 그게 이제 뭐 ECU로 가서 뭐 엔진에다가 연료를 분사하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동력이 나오면 그걸 변속기 거쳐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이가 느려요. 있죠. 네, 맞아요. 근데 테슬라는 밟는 순간 바로 튀어나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테슬라의 가속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아요. 어떤 차들은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변속 충격이라고 하죠. 이제 변속 충격이나 변속 타이밍이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제깍제깍 맞추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막 브레이크도 밟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훨씬 더 컨트롤이 쉬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운전이 쉽다라는 거죠. 네. 제가 테슬라를 몰다가 이런 스포츠카를 다시 이제 한번 타봤었거든요. 뭐 아우디의 R8이라는 차량이었어요. 타봤는데 제가 느꼈던 인상은 뭐냐면 테슬라를 타다가 R8을 타니까 너무 운전이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변속도 뭐 수동으로 운전하면 해줘야 되고 자동 변속기를 쓰더라도 변속이 원하는 시점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속하는 동안 또 동력이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운전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테슬라는 엑셀 하나로 가고 싶을 때 밟고 서고 싶을 때 엑셀에서 힘만 빼면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로 운전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도로에서 어떤 지점이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테슬라를 그 위치에 가서 예, 서고 싶다 하면 그 위치에 갖다 가서. 놓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아, 흔히 아닙니다. 칼치기라고. 저는 칼치기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칼치기에는 최고의. 칼치기 하기 좋은 차량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히려 제가 원래 뭐 칼치기를 하지도 않지만 저도 잘 안 해요. 네, 그 추월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를 타면 오히려 추월을 할 일이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게 오토파일럿 걸어놓으면 운전에 이제 신경을 끌 편해지죠, 수가 있기 오히려. 때문에 네,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운전을. 네. 그런 일이 그래서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속 성능, 그것도 우리가 실생활 구간에서 쓸 수 있는 가속 성능이 정지 상태에서 한 시속 100까지를 더 많이 쓰겠어요? 아니면 시속 120에서 200을 더 많이 쓰겠어요? 사실 솔직히. 네, 당연히 0에서 100까지를 네, 시속 120에서 200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고속도로에서 누가 뒤에서 똥침 놓을 때. 제가 기분 나쁘네, 한번 해봐. 이제 그때 한번 딱 쓰게 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시내 구간이고 뭐 이런 것, 교차로에 이렇게 신호등 딱 걸렸다가 먼저 좀 빠져나가면은 뒷차들도 편하고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교차로에 빨간불이 걸리면 사실 앞은 텅 빈 상태고, 거기를 내가 먼저 선점을 그 도로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과속을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가 시속 70의 제한 속도라면 제로 상태에서 시속 70까지 내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뭐 과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 구간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훅발이 좋으냐 뭐 용어가 이상한데 네. 그거를 뒷심이 비교한다. 좋으냐. 네. 뒷심. 네. 그 용어 좋네. 네. 뒷심이 좋냐 아니면 앞심? 앞심이 좋냐 뭐 그걸 비교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차는 앞심이 좋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그 뭐 차량 내 그 사운드 무슨 밸런싱이 이상하고 뭐 소리가 자극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 영상 찍을 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 크리스마스 이스터 에그로 산타 할아버지랑 네. 뭐 저 루돌프 사슴 네, 나오는 재밌는 이스터 에그가 이스터 에그죠.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이스터 에그를 켜놓으면 차선 변경 이렇게 깜빡이를 놓게 되면은 썰매 소리가 나요. 그쵸. 근데 그 제가 듣기로도 썰매 소리가 좀 크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사운드 밸런스가 잘 안 맞다고 뭐 자극적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켜놓고 다니시나요? 그거는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때 좀 크리스마스 기분 내라고 네. 잠깐 사용해보라고 개발자들이 특별 서비스로 사실은 업데이트 해준 거잖아요. 그쵸. 네, 저도 그때 한 3, 40분 정도 써보고 바로 껐어요, 사실은. 근데 무슨 사실 할 얘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예, 자동차 그리고- 리뷰에서 그것도. 그쵸. 그게 이스터에그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전반적인 자동차의 소리도 뭐 음악 듣기 그렇게 나쁘거나 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이제 또 앞권인데요. 배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전기차 탄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휴대폰도 한 2, 3년 쓰면 배터리가 맛이 가는데, 네. 이 전기차도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뭐 100번 양보해서 2, 3년은 아니더라도 5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도 하나가 있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 얘기도 하나 있고, 또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밑에 하부를 다 뜯어내고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고차처럼 돼버릴 텐데, 그 중고차 막 가격 폭락하고 이럴 텐데, 이게 그런 얘기, 너무 황당해서 저도 아니 저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이게 답변할 가치도 사실은 별로 없긴 한데, 예. 일단 먼저 그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저도 사실 이 주제는 너무 지겨운데. 그쵸. 이제 테슬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매일 충전하고 매일 방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2년, 3년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크게 보면 한 10년 정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 10년 정도 타기에도 문제가 없고. 반영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기간도 8년인가요? 8년이에요. 네. 8년에 대해서 무제한 킬로미터, 주행거리 아무리 많더라도 8년 동안은 무제한으로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 배터리는 뭐 오래되어도 그렇게 성능이 저하되지가 않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안에 이제 뭐 갈아야 된다 이런 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테슬라 유저들 대부분은 배터리 얼마 주고 갈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배터리를 그리고 갈았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장이 나서 갈았던 분들은 있겠죠. 근데 배터리 효율이 저하돼서 배터리를 갈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뭐 외국 유저들한테서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슈가 됐겠죠. 벌써 2012년에 나온 참 6년이 됐는데, 그죠? 그렇죠. 네. 실제로 6년 넘게 40만 킬로미터 넘게 이제 탄 차량들도 네. 신차의 90%에서 80% 네. 정도의 성능을 그 이 가지고 차를 있다. 택시로 운행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택시는 사실 뭐 한 3, 4년만 해도 막 40만, 50만 주행할 수 있잖아요. 네. 50만 주행한 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50만 킬로미터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달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90% 정도는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엔진 기름차가 50만 킬로 정도 타면 효율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저도 옛날 차 타보면 막 엔진 오일 세고 막 그렇던데. 예, 수많은 것들을 해줘야겠죠. 예, 이제 보링도 해줘야 되고. 엔진 오일 갈아주고 미션 오일 갈아주고 그다음에 뭐 메인터넌스 뭐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배터리 분해하면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테슬라 배터리 팩이 맨 밑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분리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테슬라에서 어떤 걸 시연하게 했었냐면, 테슬라 배터리 팩을 교체할 수도 있다. 만약에 충전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거 테슬라 들어서 기계가 테슬라 배터리 팩 바꾸는데 2분도 안 걸리고요. 2분 정도 걸리던가요? 그게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하듯이 네. 테슬라는 배터리만 바로 교체해서, 그러니까 풀 충전된 배터리로 바꾸는 거죠. 네. 우리 그 스마트폰 배터리 다 되면 새 배터리로 갈아서 바로 쓸 수 있듯이 그런 네. 개념으로 그쵸. 시연을 한번 했었죠. 그때 그쵸. 일론 머스크가.
그게 뭐 뜯어내고 뭐 흔적이 남아서 완전 사고차처럼 돼버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차를 만들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이미 만들었는데 무슨 뭐 그쵸. 사고차 교체 그건 말이 안 가능하게 되고.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체를 하는 케이스가 있냐면요. 테슬라 초기에 로드스터를 출시를 했었어요. 모델 S 이전에 그쵸. 최초의 이제 예, 테슬라 자동차죠. 2008년에 나와서 10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벌써 10년 됐네요, 그 차가. 네, 그런 차들은 배터리 팩을 갈아주는 옵션을 테슬라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왜 하냐면 수명도 수명이지만 그때 배터리 팩보다 지금 배터리 팩이 가볍고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제가 가격이 그러니까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쵸 배터리를 못 쓸 정도가 돼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걸 바꿔 끼우면 테슬라 용량도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용량도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고 뭐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뭐 그렇게 돼서 오히려 사후 지원이 잘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네. 저도 그 배터리 팩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 이벤트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름차가 주유를 풀로 하는 그 시간에 배터리 팩을 2번 갈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 번.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 2배로 빨리 배터리를 교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그 시연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상용화는 안 되고 있죠, 잘. 그게 뭐 배터리 그렇게 쓰려면 사실 배터리는 이제 공공 재산처럼 써야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뭐 소유권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서 안 하고 있는 내가 걸로 만약에 알고 새 차인데 내 건 배터리 엄청 새 건데 이제 배터리를 갈고 놨더니 한 5년 된 거 그러면은 하기가 좀 힘들죠, 그게. 그런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분이 그때 차 인도 받을 때 그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지하를 내려가 봤더니 모델 S가 엄청 쌓여 있더래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차가 많은데 왜 나를 기다리게 했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마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저희가 모델 S 받은 한 두세 달 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S 주문해 놓으신 분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인도를 않고 한 두세 달 간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때 아마 이제 센터에 대기하던 차를 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전후 관계를 제대로 알고 사실은 뭐 그런 영상을 찍어야 맞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자꾸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영상에 대해서 네. 잘못된 정보는 사실 바로 잡아드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빗물이 자꾸 네. 그 미러를 가려가지고 뭐 이게 차냐 뭐 이런 영상 그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걸 보고 이게 사실일까 싶어서 내가 혹시 못 보고 놓쳤나 싶어서 비 올 때마다 항상 저도 관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뭐 비가 온다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를 여기다 한번 설치를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서 한번 볼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경험하신 적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네. 사실 그 영상은 봤는데, 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서. 네. 그게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특정한 상황이면? 네, 아주 뭐, 빗물의 양이랑, 이제 차의 속도,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라면 다른 차들 제가 이제 여러 브랜드들 이제 타 봤는데 그런 현상은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빗물을 가지고 이제 뭐 이 차는 쓰레기라서 못한다 이건 제가 보기엔 좀 편협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차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가 있는 거고 네. 센터에 가서 이의 제기를 하고 수리를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죠? 이게 중대한 설계 결함이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은 못 해봤고 여러 유저분들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은 못 봤어요.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뭐 그러니까 아무튼 특정한 경우에 뭐 오른쪽 우회전 할 때 뭐 빗물 어느 정도 양 그때 약간 그런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분도 제가 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일반적인 차량의 하자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셨거나 아니면 네. 좀 그런 컨셉으로 영상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의도가 예,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종류의 마케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차나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제 테슬라의 독특한 마케팅에 리퍼럴 마케팅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분도 영상에 뭐 리퍼럴 코드를 써놓고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공지는 해놓으셨던데 네. 그 리퍼럴 코드는 사실 그 차량 계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제가 살펴봤더니 킴 뒤에 이제 숫자는 랜덤하게 붙어요. 사실은 네. 김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 김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공동 소유 뭐 그런 걸 수도 물론 있긴 하겠는데 본인 차인 것처럼 그렇게 리뷰를 만약에 본인 차가 아닌데 본인 차인 것처럼 리뷰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전환이 화제가 됐던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 자동차 리뷰 영상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테슬라는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정보도 많이 그 미리 좀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점도 있고 또 IT 쪽은 제가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라기보다는 IT 기기에 가깝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채널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가? 이게 항상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리 좀 영상 찍기 전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매뉴얼도 찾아보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 잠깐 설명을 했지만 몰라서 그랬다면 그걸 다시 바로잡는다거나 뭐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팟캐스트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네.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또 뭐 이런 주제 다뤄주세요.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에 대해서 그런 거를 댓글 같은 걸로 좀 남겨주시면 우리 테슬라 전문가를 모시고 또 심도 있게 근데 뒤에 저분 누구예요?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박.